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각 대학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죠. 특히 이제 지방의 의과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2023학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카톨릭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연대 외에도 대학을 하나씩 정리하고요. 또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지방의 의과대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는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은 2024학년도 시행계획 또는 지금 또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들이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또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 또 2025학년도의 시행계획을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국 3개년도의 입시의 데이터와 방향성을 동시에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4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18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또 2025학년도로 가면서도 모집 인원이 줄고 전형의 변화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는데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첫 번째는 재학생만이 지원을 가능해요. 졸업 예정자만이 지원하고 전형되는 추천 인원은 5%인데 올해는 추천 인원을 10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형의 방식에서 면접 비중이 40%에서 면접의 반영 비율을 30%로 나누고 1단계의 반영 비율을 70%로 늘렸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두 개의 공통점은 면접 준비가 쉽지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면접 일자가 10월 14일,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좀 꺼리게 되죠. 왜냐하면 면접이 부담이 되고, 면접이 부담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의예과에 원서를 쓸 때 반드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대학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연세대학교 원서 쓰고 면접 준비하다가 다른 대학의 수능 최저 미충 쪽으로 불합격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면접 일자는 10월 14일이에요. 올해는.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10일이니까 1단계 발표한 그 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면접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현장 녹화 영상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2025학년도로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물론 2025학년도에 원서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졸업 예정자만이 지원을 가능하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겠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봤더니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면접이 폐지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난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적용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면접을 미실시하게 되고 학생부 교과 100%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중 1등급 2개 이상, 국어, 수학 중 한 과목을 포함하고 영어를 3등급, 한국사 4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졌던 활동 우수형과 수능 최저를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고요. 모집 인원은 18명에서 15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어듭니다. 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 이런 변화가 있는 이유가 뭘까? 항상 이런 전형의 변화를 꾀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거나 두 번째는 대학에서 볼 때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봤었을 때 이런 전형 변화의 필요성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가장 큰 이유는 뭐일 것 같냐면 첫 번째는 면접을 미실시한다는 거죠. 결국은 면접을 수능 전에 10월 14일날 면접을 보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경쟁률이 높지 않죠. 대학의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면접을 폐지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100% 전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면접을 폐지하고. 그러면 면접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100%로 바꿨으니까 내신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신 성적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입교에서 내신 성적이 낮아지고 면접이 없어지면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결국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내신 성적이 1.1이라고 해서 다른 학생들과 직접적 비교 평가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부 내신 성적도 중요하게 보지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에 평가를 받는 표준학력 지표인 수능 성적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실제 대학에서는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 내신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나중에 전공 과목을 이수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학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100%를 뒀었을 때 내신 성적 많은 학생들을 뽑았었을 때 대학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을 시킴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역량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 두 번째는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체제를 적용을 시킴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다소 낮춤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의 경쟁력을 끌어낸다. 뭐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연세대학교 합격하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전년도보다 다소 낮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 면접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원서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보다 적어도 2배 가까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사실은 원서 지원에 적절한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왜? 면접이 폐지가 되어지면 경쟁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이고, 그리고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실제 수능 체제의 미충족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내신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활동 우수형은 보면은 작년도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1단계에서 4배수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 40% 반영하는데, 활동 우수형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려운 점은 뭐냐면 1단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국어 수학 중 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 2개 이상의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4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2025학년도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면접의 방식의 변화가 있어요. 면접의 방식이 재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 다시 말하면 논술형 면접에서 면접의 형태가 재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으로 바뀌니까 사실상 일반 대학과 비슷한 MMI 형식의 면접으로 전환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납니다. 42명에서 45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모집 인원이 줄었고 그 줄어든 만큼이 활동 우수형으로 모집 인원으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서류평가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종합평가 원 파트죠. 학업의 성취 및 발전 역량, 그 다음에 전공기초 소양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고요. 모집 인원의 변동을 보시면 2025학년도가 2024학년도에 비해서 달라지는 지점은 교과 추천형의 선발 인원이 18명에서 15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42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는 거, 요 변화가 있고요. 전체 선발 인원은 110명의 정원의 선발이 2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112명을 선발합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세부적으로 보게요.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3년도의 입시 결과를 봤더니 모집 인원이 22명일 때 지원 인원이 167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은
7.59의 경쟁률이죠. 보시는 것처럼 7.59의 경쟁률 높지 않죠. 이렇게 낮은 경쟁률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내신 성적이 2022학년도에 얼마였었냐면 1.03 정도의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03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합격생의 내신 등급 컷이 1.03 정도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기에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나 높죠. 내신 성적이.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면접을 수능 전에 실시한다는 거. 면접을 수능 전에 실시한다 또는 수능 이후에 실시한다. 면접이 있다와 없다가 경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그 경쟁률이 입시 결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을 수능 전에 본다 또는 면접을 보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 입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2025학년도에 면접이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2025학년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의 경쟁률이 보시는 것처럼 7.59의 경쟁률이라면 적어도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형의 변화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되는 경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충원율을 보시면 2023학년도에 충원율은 50%이기 때문에 전년도 2022학년도 18.18%보다는 충원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의치학 교과 평균 성적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의대만 성적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은 의대, 치대, 약대의 교과 평균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원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1.14,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의 성적은 1.06이었고요. 그 다음에 총 합격자, 최종 합격자의 성적도 1.06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나 최종 합격자나 내신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의예과에 붙었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했냐? 당연히 내신 성적이죠. 1.0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돼야 되는 거고 비슷한 내신 성적의 조건을 갖춘 학생들의 합분의 결과는 결국은 면접이었기 때문에 내신은 기본이고 결국은 면접이 당락의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우수형의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우수형과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차이점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진다. 이 점이고 결국은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라든가 또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을 잰 실질 경쟁률을 우리가 보면 이를 통해서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실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자, 2023학년도 보면 모집 인원이 45명일 때, 42명일 때, 지원 인원이 504명, 경쟁률은 12대 1. 그렇죠? 높지 않죠? 충원인원은 57.1%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83.4%예요. 그리고 2022학년도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72.7%. 정말 놀랍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능 최저가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가 결코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가 국어나 수학 중 한 과목을 포함해서 1등급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는 3등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낮은 수능 최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활동 우수형의 83%의 수능 최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원한 학생들 거의 대다수가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는 말. 결국은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력이 없다.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내신이 하락하다.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한다. 이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지원한 학생들이 내신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진에 몰렸다고 볼 수 있고 83.4%의 수능 최저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가면은 실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냐면 한 50% 정도 나오겠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결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졸업 예정자들도 있지만 졸업자들의 지원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졸업 예정자로 지원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에 취약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면
결국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활동 우수형만큼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의 수능 체제 충족이 나올 거고, 그럼 50%의 충족 비율이 발생이 되어지면 지원한 학생들 사이에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내신 성적이 하락하면 또 그것이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이후로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체제를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높은 경쟁률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올해 2024학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학생부 등급 성적을 보면 1.30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어요. 의치학 교과 평균 성적은 지원자가 1.70, 지원자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1.27이었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의 성적은 1.30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합격생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보는데, 사실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또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같은 이런 전형들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되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약대나 의대, 치대 같은 이렇게 의치학 계열에서 영재고 학생들의 비율, 숫자를 따지게 되어지면 전체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약학과 같은 경우는 과학과 영재고의 비율이 32%, 의예과가 34%, 치의학과가 25%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비율이 높은 거는 의예과와 약학과의 비율이 높고 치대 비율이 오히려 좀 낮습니다. 이런 점들 보면 결국은 영재고나 과학부 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대학이다, 전형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섯 번째는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보시게 되면 2021학년도, 2022학년도를 보니까 연세대학교의 과학고 학생이 40명, 15명, 영재고 학생이 51명, 34명.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연세대학교가 유리해요. 연세대학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세대학교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학과별 신입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특히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과학고나 영재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다. 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라는 전형이 결국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의 입시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생각해 볼 점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설명을 드린 얘기는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2024학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202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나 활동 우수형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입시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시다 보면은 앞으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나 아니면 장점들을 어떻게 살려야만 내가 원하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